비판적 사고와 토론 12분만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조홍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업은 이 강의 자료 그리고 개인 과제를 중심으로 한 수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제가 내드린 과제 그리고 우리 연습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성의 있게 여러분들이 프리 과정까지 작업을 해서 잘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아마도 성실성과 근면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개인마다 어떤 애로사항도 있으시겠고 이렇게 여러 가지 디지털 격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런 문제들을 잘 한번 주변에 도움도 받으시고 개인적으로도 검색을 하시고 해서 해결을 잘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 논리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여러분 이 시대에 대단히 요구되는 사고방식이죠. 칼 포퍼는 비판 정신이야말로 우리 인간 이성의 살과 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우린 총선도 치렀습니다. 어제는 6주기 세월호 참사였습니다. 정보 과잉,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멈춰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우리에게 아주 훌륭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사고와 토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개념 설명과 함께 문제풀이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제가 논리학과 논증 여러분 제 2장 1절이 있죠. 여러분이 논리학이 뭐냐 여러분께 제공해드린 PPT도 읽어보셨을 텐데요.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한 추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처음에 우리 책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심리학과 논리학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어떤 사유의 절차나 과정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이 합니다. 그럼 논리학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논리학은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고의 윤리학이다. 여러분 윤리라고 하는 거는 항상 뭐 해야 한다. 우리 윤리적 도덕적 의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고에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의 윤리학, 그것이 논리학이죠. 이렇게 사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심리학과 논리학을 구분했고, 그리고 논리학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 결국 추론, 논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타당한 논증인지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예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가인의 이제 추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증 과정을 여러분들이 23쪽을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아주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이제 연습 문제 1번으로 가보시면, 연습 문제 1번에서는 결론을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꿨습니다. 가인이 이제 기분이 좋았던 것은
그녀가 나는 작년과 같은 봉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데 의한 것이고요. 그랬을 때 본문의 전제 1, 2, 3에서 가인이 어떻게 그런 결론을 도출했는지 논증 과정을 이제 동일하게 한번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렇죠. 1번부터 3번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작년과 같은 봉급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결론이 따라 나오려면 네 번째가 나는 이달에 100만 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논증 과정 속에 있어야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물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4번에 있는 나는 이달에 100만 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논증 과정의 추론은 잘못된 것이죠. 오류죠. 사실 우리 이런 경우 한 번씩은 겪지 않습니까? 20% 삭감됐다가 임금이 20% 인상된다. 그러면 뭐 같은 20%니까 뭐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기준점이 금년 삭감된 그 임금에서 인상이 되는 것이니까 사실상 96만 원밖에 이제 수령을 못 하는 거죠. 이걸 알고 나니까 썩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겁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예거든요. 이 책, 저 책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그러한 아주 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들 한두 번은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와 그러면 다 받게 되겠네 그랬다가 꼼꼼하게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구나. 그렇죠. 네, 그 계산 착오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24쪽에 2번 뭐 최종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은 뭐 이미 여기에 대해서 두 차례나 뭐 부속 논증, 주논증 뭐 이렇게 논증 구조도까지 여러분들이 그려보셨기 때문에 네, 2번은 이제 3번이고 그리고 3번은 이제 4번입니다. 뭐 여러분 이건 어렵지 않죠? 읽어보시면 뒤에 그 논증의 뭐 전제와 결론 찾기 이런 구조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하시기 전에는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 학습을 한 이유기 때문에 2번, 3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연역과 귀납이 있는데 여러분 PPT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연역과 귀납이 개념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데,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입니다.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참이라 하더라도 결론이 반드시 참은 아니고요. 확률적으로, 개연적으로. 그래서 necessarily 참이냐 아니면 probably하게 참이냐라고 우리 이제 책에서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연역과 귀납의 아주 그 중요한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븐 오르가논이라고 하는 신기관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이 책에서 과학 방법론을 새롭게 주장을 합니다. 뭐 없었던 거는 사실 아니지만 도대체 왜 그러니까 노븐 오르가논이냐 그러면은, 이 오르가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저서를 6권이거든요. 그 6권을 한데 묶어서 오르가논이라고 했습니다. 도구라는 뜻이거든요. 논리학이 도구죠. 일종의 철학을 하기 위한 예비 학문으로서 논리학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논리학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책에 39쪽에 보시면 그 중간 부분에 뭐 지금까지 소개한 타당한 논증들은 명제 논리에서 타당한 논증들의 대표적인 것이다. 근데 명제 논리 말고도 뭐가 있냐 그러면 가령 정언 명제, 이거 정언 논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수러 논증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는데, 네, 연연 논증은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언 논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언 논증입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는 이제 정언 논증은 공부 안 합니다. 정언 논증이라고 하는 건 주어 개념과 수로 개념이라고 하는 명제 내 계산, 그 개념, 그 주어와 수로의 그 개념들 간의 주연 부주연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별로 실생활에 그렇게 유용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공부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책 찾아보시면 이 정언 논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핵심은 어디 있냐 그러면 명제 논증이죠. 예, 여러분이 이미 학습하신 것처럼.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정언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전제로부터 새로운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결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제 속에 있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결국 이 속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포함되어 있죠. 이게 연역 논증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과학이 발전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신기관,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정말 실생활에 쓸모가 있는 이용후생의 길을 가자. 그럼 새로운 과학 방법론이 뭐냐? 관찰과 실험이라고 하는 바로 귀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알고 있다시피 귀납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들 속에 들어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할 뿐인 것이 아니라 확장 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적 지식의 확장이죠. 연역 논증하고 귀납 논증은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보시고 그럼 우리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여러분 1번 보시면 연역인지 귀납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 그랬습니다. 1번 보면 우리 등산 동호회 회원이 모두 8명인데 우리 동호회 회원 중 같은 요일에 태어난 사람은 적어도 2명이 된다 그랬는데, 네, 여러분 이것은 연역 논증입니다. 왜 연역 논증이냐 그러면 전제로부터 결론이 반드시 따라 나오기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비둘기집 원리라고 하거든요. 네. 그 n+1개의 물건을 n개의 상자에 넣는다고 하면 적어도 어느 한 상자에게는 n은 2개의 물건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 나면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네, 연역 논증이죠. 네.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올림픽 대회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모두 우승한 사람만이 역도의 1인자다. 그런데 장미라는 이번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장미라는 역도의 1인자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가실 수가 있겠는데 도대체 이게 귀납이냐 연역이냐. 여러분 2번은 귀납이 아니라 연역입니다. 그럴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겠죠. 왜? 장미란 선수가 어떤 선수인데 이번 올림픽 대회는 출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난번엔 출전했을 거고 당연히 우승했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연역 귀납 문제를 해결할 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사실적 지식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지금 논증에 제시된
전제에만 근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장미란 선수가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제가 더 자세한 설명을 여기서 하기는 그렇고요. 여러분 여기 장미란 선수 대신에 스페인의 그 유명한 그 역도 선수인데요. 리디아 발렌틴이라는 한번 유튜브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리디아 발렌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장미란 선수를 리디아 발렌틴으로 이름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이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반드시 따라 나온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행스러워야 할 텐데 여러분이 리디아 발렌틴을 처음 들어보셨어야 되거든요. 저만큼 많이 아신다 리디아 발렌틴에 대해서 그러면 그럴 리가 없지 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X라고 하든지 그래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그냥 한번 흘려서 읽을 만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또 세 번째 하나 나왔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에 북아프리카에서 리히터 규모 9.0의 강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음에 틀림없다. 아마 여러분은 연역이네 라고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귀납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거 우린 직접 겪기도 했는데요. 일단 얘기들을 드려보죠. 발생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던 거는 맞습니다. 여기 지금 전제에 있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숨을 잃었음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 나오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도가 있긴 있었지만 이 보도가 오보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6년 전 제가 그때 오전에 수업이 없었는데 직접 겪었습니다. 전원구조. 명백한 오보였죠. 여러분들이 이 3번도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들 건데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들을 갖고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 차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다음 논증들 중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 정도가 다른 것은 여러분 여기 전제가 결론을 지지하는 정도가 다른 것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해서 뭐라고 바꿀 수 있냐 그러면 연역이냐 귀납이냐입니다. 전제가 결론을 100% 지지한다. 그러면 연역인 거죠. 하지만 100%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귀납이 되는 겁니다. 1번을 보면 모든 고양이는 깃털이 있다. 모든 깃털이 있는 것은 발톱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고양이는 발톱이 있다. 이거 우리가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정언 3단 논증, 이게 정언 논증에 나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언 3단 논법이죠. 우리 배우진 않지만 우리 책에서 35쪽에 가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이것은 기본적인 포맷이거든요. 당연히 이것은 연역 논증입니다. 두 번째, 철수는 강의실에 있거나 오락실에 있을 것이다. 이거 우리 배웠죠? 여러분 이미. A 또는 B. 철수는 강의실에 있지 않다. not B. 그러므로 A. 그렇죠.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선언지 제거법이라고 그러죠. 자, 3번. 박쥐가 후각 능력이 약하거나 탁월한 청각 능력이 없다면 어둠 속을 빠르게 날아갈 수 없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기호화를 잘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박쥐가 후각 능력이 약하거나 뭐뭐 하거나니까 A 또는 탁월한 청각 능력이 없다면 B 가로를 쳐야겠죠. A 또는 B이면 어둠 속을 빠르게 날아갈 수 없다. 뭐 not C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하시는데 우린 A, B, C 이렇게 나가도록 하죠.
그럼 박쥐가 빠르게 어둠 속을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빠르게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not see가 아니라 여기서는 see네요. 그러므로 박쥐의 청각 능력이 탁월함이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 일단은 지금 후건 부정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A 또는 B이면 not C다. C다. 그러므로 not A 그리고 not B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not not B만 나와 있죠. 이게 이게 타당한 연역 논증이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렸던 그 연역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연원지, 단순화. 그래서 이것은 연역 논증, 타당한 연역 논증이 되는 겁니다. 연원지, 단순화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것도 4번으로 가면 삼척 시민이 원전 건설을 반대한다면 A라면 원자력은 문제가 많은 에너지원이다. B다. 지금 시위를 하고 있답니다. 반대하는 것이죠. A다. 그러므로 원자력은 문제가 많은 에너지임에 분명하다. B다.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전권 긍정식. 타당합니다. 자, 그런데 1번, 2번, 3번, 4번은 결국 다 연역 논증이죠. 5번은 뭐냐? 쥐와 사람은 생리적으로 유사성이 많다. 이런 경우 우리 동물 실험 얘기 많이 나오죠. 뒤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귀남 논증 중에서 바로 이것은 뭐냐 그러면 유비 논증이라고 합니다. 인간과 동물 사이에 생리적인 유사성에 의존해서 이러한 결론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혹시 전제가 참이라는 결론이 반드시 참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일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유비 논증이라고 합니다. 100%는 아니죠. 결론이 전제로부터 따라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얼마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가 그 다음 이렇게 연습 문제에 대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어떤 개념 정리라든가 연습 문제 풀이 과정을 보셨겠지만, 아마 쉽게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약간 고민이 되는 문제들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 연습 문제 이런 걸 왜 풀까요? 사실 겉으로 보면은 이 문제들이 비슷한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도 시험 공부 해보시고 그러셔서 아시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유사성을 발견하게 되고, 이 문제 이거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연습 문제를 기본적으로 잘 해결하시고, 이 과정에서 논리학이 뭔지, 사고의 윤리학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연역 논증과 귀납 논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미 우리가 뒤에서 또 얘기하겠지만 명제 논증 있지 않습니까? 타당한 명제 논증과 부당한 명제 논증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연역 규칙들이 있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원지, 단순화라고 하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전제가 A 그리고 B라고 했을 때 결론은 A든지 B든지 반드시 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논리적 연결사인 그리고가 있지 않습니까? A 그리고 B라고 하는 전제가 참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명제 변항인 A나 B가 반드시 어떻습니까? 둘 다 참이어야지만 전제가 참이죠. 전제가 참이면 그럼 결론은 반드시 참이죠. A든 B든. 아셨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이해가 안 되신다고 그래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아니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 사람은 좀 뭐 운이 좋은 사람이고 연습하면 됩니다, 여러분. 네. 비판적 사고는요, 분명 그 타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서량이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습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의 노력에 따라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비판적 사고와 토론이죠. 연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가 또 다음번에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듣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네, 그럼 저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